네, 여러분 전문항 해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전반적으로 쌍지 중에 한지, 세지 중에 세지가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프 문항에 대한 개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지리도 글로 주는 것도 물론 변별력을 가질 수 있지만 자료로 나오면 또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형의 대비는 좀 해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문항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1번 문제입니다. 고지도와 관련해서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드리시하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우스 세계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가비안 이야기를 보게 되면 위쪽이 남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가 올라가 있고 남쪽인 게 맞고요. 이 아래쪽이 오히려 북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돼 있고 이쪽이 동쪽이 돼 있죠. 밑에 있는 선지에도 관련된 게 있습니다만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자, 을은요. 가해 이슬람교 세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요. 중국에서 최초 아니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정은요. 이 지도에는 위경도도 보이고요. 이건 위경도가 직접 보이지 않아도 구체설이 쓰여 있다. 구체설을 썼다. 반영했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무는요. 지중해가 표현되어 있다라는데 이쪽 지중해고요. 이쪽 지중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좀 까다로워요. 살짝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를 수 있는 선지도 있습니다만 이 국가들의 위경도를 주면서 이 섬들 그러면서도 국가인데 위치를 제시를 해준데 이 인구밀도나 인공위성 영상과 관련한 건 그냥 보면 돼요. 근데 이것들과 관련한 위치에 대한 건 위경도로 줬는데 이게 19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지 전체 20문제 속에 보통은 이런 세계지도가 들어가 있어요. 전 이제 여러분들하고 무지개 때 사용을 했던 위경도에 대한 기준선에 대한 지도를 넣어놓기는 했지만 이런 게 그려져 있지 않아도 대륙은 그려져 있다고요. 그럼 대륙이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준선 그린 다음에 위치를 보면 되는 건데 지금은 없어요. 20문제 어디에도 이게. 그래서 조금 외로울 겁니다. 어렵고. 근데 보게 되면 가는요 10도 N이라고 했는데 이건 적도에 가까운 위도고요. 경도가 힌트인데 80도 이스트라고 돼 있는데 90도 이스트가 인도의 벵골만 쪽을 지나간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왼쪽이고 그럼 인도 주변인데 아래쪽에 있는 섬이니까 스리랑카 실론 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요 25도 N이니까 회기선 주변이거든요. 북회기선. 그런데 위도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120도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135도 일본 걸 쓴데 그보다 살짝 서쪽인 거야. 그럼 회기선 주변에 누가 있냐? 만약에 이렇게 지도가 있었다면 타이완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있지는 않았고 지도가 없었고 어찌됐건 다행히도 정확한 국가 이름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선지 1번 선지는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억과 관련한 건 인구밀도고 속성정보다 맞는 이야기죠. 2번은요 니은과 관련해가지고 니은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인공위성 영상이라잖아. 그러니까 원격탐사 맞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은요 가해 해안은 인도양에 접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인도양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가 인도양인 거예요. 이쪽은 인도양인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거는 정확한 국가를 모르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요. 4번은요. 자료에 대한 해석인데 나의 지리정보에서 대체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나와 관련한 거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데는 이쪽이죠. 이쪽이 야간에 빛이 많대요. 빛이 많은 건 화면에서 보기에 색이 어두운 부분이죠.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되고요. 5번은요. 가가 아프리카, 나는 오세아니아에 속한다 라고 되는데 제가 보기에 더 쉽게 지어줄 수 있는 건 가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인도 쪽이니까 남부아시아라는 거. 근데 나가 적어도 북반구인데 오세아니아는 터무니없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 5번 되겠습니다. 3번 선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근데 1, 2, 4 무조건 해줄 수 있어야 되고 5번 선지 답이 조금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체 20문제 속에 세계지도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형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는 1단원에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맡겼던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비문학적으로 해석하시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4번 문제는요. 지식적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권곡하고 드럼린하고 에스커하고 호른이 있대잖아요. 이거 봉우리니까 호른이고요. 이거 움푹 파인 와지 권곡입니다. 이거 긴 제방이니까 에스커고요. 그리고 요 녀석 언덕이니까 드럼린. 이렇게 되겠죠. 요 두 개는 빙하의 침식 지형이고요. 요 두 개는 퇴적 지형과 관련된 겁니다. 물론 에스커는 단순 빙하가 퇴적한 것이 아니라 융빙수가 퇴적한 녀석이지만 기억선지 보게 되면요. 침식은 맞는데 하천이 아닙니다. 빙하입니다. 빙기 이후 이런 거는 페이크예요. 하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빙하의 침식이다. 맞고요. 디귿은요. 융빙수가 퇴적했다. 맞습니다. 리을은요. 빙기 이후 이것도 페이크예요.
근데 뒤쪽에 보게 되면 풍화 침식을 받았다는데 침식이 아니라 퇴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 선지에서 공통적으로 빙기 이후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이게 빙기냐 뭐 후빙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핵심은 기억은 하천이 아니었고 리을은 침식이 아니라 퇴적인 겁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약간 NG를 냈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NG를 냈어요. 죄송합니다. 5번 문제로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위치와 관련해서 그냥 지도가 아니라 글로 준 겁니다. EU의 성립 과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줬는데 여기서 나 유럽 공동체 모르는데 이런 거 불안 떠시면 안 됩니다. 자, 선지로 곧바로 가볼게요. 기억. 벨기에는 복수의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네덜란드어를 쓰는 사람들과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싸우고는 있죠. 갈등은 겪고 있습니다. 근데 공용어예요. 독일어까지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맞고요. 니은은요. 영국은 브렉시트. 비회영국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들어간 거 정답은 몇 번? 1번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유럽연합에는 유로화를 쓰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데도 그렇고요. 원래 안 쓰다가 탈퇴한 국가가 또 영국이었고 그러니까 모두는 아닙니다. 리얼은 스위스는 비회원국이 맞죠. 그렇죠? 비회원국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회원국이 참여했다? 틀린 얘기입니다.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아시아와 관련한 문순아시아와 관련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국가 지도들은 꼼꼼하게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A 네팔 오른쪽에 있는 부탄 쪽이고 그 다음에 B는요. 미얀마 쪽이고 그 다음에 C는요. 라오스 쪽이고요. D는요. 캄보디아 쪽이고 그 다음에 E는 말레이시아 쪽 이렇게 되는데 용어에 있어서의 특징의 핵심은 뭐냐면 차이나타운이니까 중국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교니까. 힌두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무슬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뭐 이거는 사실 종교와 관련 없이 따지기는 다 챙기긴 챙기는데 아무튼 여러 종교가 섞여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 말. 바로 말레이시아가 그런 데죠. 그래서 정답은 2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쪽에도 있습니다. 브루나이 섬 쪽에도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 어렵지 않게 고르셔야 되고요. 7번 문제는요. 세계도시와 관련한 글을 써준 건데 그다지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게 되면 인구 1000만이다. 인구 1000만이라는 기준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인구는 세계도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참고할 기준은 되지만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벨기에 브뤼셀. 아까 언어 공용으로 쓴댔잖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은 1000만이 뭡니까?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꽤 높은 세계도시로 취급을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겁니다. 니은은 세계도시에 이런 게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바로 이런 거니까 이런 거 생산자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항공 운항 횟수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많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그러니까 세계도시에서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도시급은 몇 개 안 돼요. 오케이? 몇 개 안 됩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크죠. 그럼 그 영향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오고 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유통량, 주고받는 걸 통해서 파악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리을은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최상의 세계도시가 개수가 더 적은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거. 8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7번도 그렇지만 8번도 나중에 수능 때 가게 되면 이게 다 자료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8번은 옥수수하고 밀망 고려라고 심지어 쌀까지 지어줬고요. A와 관련해서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힌트, 멕시코 힌트. 그러니까 옥수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남아있으니까 밀 이렇게 되겠죠. 사실 줄여주지 않았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 쌀 생각할 일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인도의 전통 음식인 난 그래가지고 빵처럼 구워 먹는 이렇게 넓게 펴서 구워 먹는 거 뭐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때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곧바로 밀로 갈 수는 없고 우크라이나가 옥수수도 수출량이 많긴 했어요. 근데 위에서 옥수수를 줄여줬기 때문에 아래서는 무난하게 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옥수수는 미국이 맞습니다. 쌀, 밀 모두 다 중국이에요. 근데 옥수수만 미국이 맞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쌀은 옥수수, 밀보다 이동량이 적죠. 따라서 쌀보다 많다라는 건 무조건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세계 생산량은 쌀과 밀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지만 옥수수가 1등입니다. 따라서 맞는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4번 가축의 사료로 많이 이용되는 건 바이오에탄올과 더불어가지고 가축용 사료 특히 소의 사료로 이용되면서 많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옥수수거든요. 따라서 밀이 많이 사료용으로 많이 이용된다는 건 거짓입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원산지는 옥수수만 아메리카고 나머지 쌀하고 밀은 모두 다 아시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살펴봤고요.
9번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은 구성으로 준 건데 나이지리아입니다. 인구가 최대인 지역이죠. 아프리카 안에서. 그 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과 보츠와나가 들어가 있는데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로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콩고 민주공화국과 잠비아의 코퍼벨트로 푸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낯설 수 있는 선지인데요. 인구 밀도는 인구 숫자를 면적으로 나눠준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면적이 어떻습니까? 면적이 가가 나보다 작습니다. 근데 인구는 왼쪽에서 보게 되면 가가 나보다 많단 말이에요. 오케이? 면적이 좁은데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인구 밀도는 가가 더 많다. 이렇게 되죠. 또 많은 사람이 좁은 데 살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선지 맞는 거고요. 니은선지는요. 보츠와나를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어요. 자원이 있는데 분쟁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고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디귿은 나하고 다는 모두 다 바다에 접해 있다라고 되는데 나는 이만큼 접해 있지만 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리을은 틀렸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선지가 실전에서도 쓰일 수 있는 선지고 니은이 지식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디귿하고 리을은 그냥 단순한 위치를 제대로 연결했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에너지를 국가별로 제시해 준 거고요. 유형 자체가 그렇게 뭐 국가들이 아주 애매한 애들은 없어요. 뚜렷한 애들이기 때문에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페이크도 없는데 인도에 많으니까 석탄이고요. 브라질에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게 수력입니다. 그렇다고 브라질 안에서 D하고 B도 큰 건 사실인데 B는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고 여기도 어느 정도 커. 하지만 D는 여기서만 크니까 이게 수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에서 제일 큰 A가 누가 되는 거냐면 천연가스. 그러니까 B는 남았으니까 석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이 색을 달리할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순서대로 A가 천연가스, B가 석유, C가 석탄, D가 수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지가 볼게요. 1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석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3번 이동량은요. 석유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은요. 석탄이 수송용으로 이용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5번은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D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B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1등입니다. 5번 선지는 유, 탄, 천 한지하는 사람 이거 조심하라고 항상 말했죠. 수력이 원자력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자료를 모르더라도 이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3번 아니고 4번, 3번 아니면 4번 중에 맞거나 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B하고 C에 대해서 3번하고 4번이 얘기했는데 3번은 B가 석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4번은 C가 석유다라고 얘기하니까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답은 둘 중에 하나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요거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요거 1등이니까 요거 노인 제일 많은 데니까 유럽. 그리고 요거 유소년 제일 많으니까 아프리카. 요렇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남았으니까 나가 아시아 가긴 가는데요. 아시아는 누구 1등이다? 청장년 1위 대륙입니다. 세계 중에가 아니라 전체 중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되겠고요. 12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강대에서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말했던 참하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건 좀 뭐 다큐멘터리 재미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봐라. 근데 그냥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면서 몬순아시아 파트에서 의식주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티벳 지역의 수유차 얘기가 나올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티벳 지역을 이걸 보면 할 수는 있는데 그때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냥 들어도 꼭 이게 나오는 건 아니어도 들어도 많이 들어둬야 돼. 글로 나오는 지역성 문제들은 들어두는 수밖에 없어. 이게 나온다고 찍을 수는 없어. 그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 그런 게 뒤쪽에 또 하나 있어. 시카고. 프리미엄 모의고사 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에서 시카고가 나왔는데 뭐 뮤지컬 이런 얘기가 나와. 뮤지컬 시카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도 있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식적으로는 뮤지컬 시카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 제철공업이 발달했던 뭐 이런 것도 품어 있었어요. 있지만 도시적으로
도시지리의 연구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튀어나와 버린 거야. 그것도 그냥 에이, 이런 거 몰라도 내가 하면서 툭툭 던져준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인강에서는 형강에서 하는 만큼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리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한테 환기시켜드리면서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런 데서 툭툭툭 나오는 거야. 왜냐면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딱 가르쳐주면 좋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텍스트로 나올 때는 이게 항상 이것만 딱 찍어가지고 나와 이렇게 찍어서 말하기가 또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자꾸 들어두셔야 돼요. 특히 세제는 관심을 갖고 자꾸 들어두셔야 돼요. 지역성 문제들은 그래요. 좀 그런 게 존재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참하고도 뭐 있기도 한데요. 이걸로 푸세요. 이걸로. 오케이? 이걸로 푸세요. 그럼 이게 알프스 히말라야 쪽이다 라는 느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차까지 얘기 나는데 아시아까지 얘기하는데 알프스가 될 수는 없겠지. 히말라야 쪽이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잉카로 푸세요. 잉카. 쿠스코까지 알아도 좋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요. 미국 동쪽에 있다. 그리고 이게 석탄과 관계됐다 라는 걸 푸세요. 좁혀서 가게 되면 이게 히말라야 산맥 쪽이고 여기에 안데스. 왜 외우냐면 나 친한 선생님 딸이 캐나다에서 오래 공부하고 왔다가 이번에 고1이 됐는데 시험 되게 잘 봤어. 근데 사회에서 이걸 틀린 거야. 안데스 산맥을. 왜 틀렸냐면 귀여워. 이렇게 주관식을 써가지고. 아 귀여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거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봤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동부에 석탄 얘기 나왔으니까 에팔레치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에팔이라고만 쓸게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요. 고기스코가 아니죠. 신기스콕 선진이요. 대륙판의 충돌을 얘기했는데 동그라미 2번은요. 안 됐으니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한 데가 맞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은요. 환태평양 조선대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라고 얘기했어야 되고요. 4번은요. 다가 유일한 고기스콕 산지니까 다가 더 오래됐죠. 5번은요. 다가 고기스콕 산지니까 높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 이거 언급한 적도 없고요. 애들한테 이것도 언급한 적도 없어요.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했는데 이거 너희들 안 들었으니까 못 푼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반화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일반화를. 그리고 모르는 거 말고 아는 걸로 풀어주셔야 돼. 그게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너무 이런 것들 막 하면 내가 실컷 말해놓고 하는 얘기라 미안하긴 한데 지리가 자팍다식한 건 아니거든요. 뭐 부루마블 게임하듯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된 것들로 풀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13번 문제는 이거 알면 사실은 끝난 거야. 스웨덴이니까. 이거 설마 A, B 위치 때문에 점 때문에 헷갈렸나? 그러진 않았지? A. 정답은 그냥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일반화될 수 있는 걸로 풀자면 발트예요. 발트. 발트라는 건 부속해라고 해서 좁은 바다, 아주 지역의 큰 대양과 비교되는 특정 지역의 말 그대로 용어는 속해 있는 바다, 작은 바다인데 예를 들면 지중해가 이런 데잖아. 그럼 딱 위치를 알려주지. 발트도 딱 여기고 이게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발트니까 뭐 A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푸셔도 좋겠습니다. 14번은요. 베트남 탑카르스트 할롱베이 얘기하고 있고 카르스트 지명 써줬고요. 슬로베니아의 포스토니아 동굴 얘기는 한데 갑자기 수능에서 나와서 당황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는 좀 익숙할 거라 보고 이걸 몰라도 여기서 좋기 때문에 이건 카르스트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로 가보죠. 동그라미 1번 암석의 용식. 곧바로 답이네. 동그라미 2번 회백색 아니고요. 적색이고요. 테라 로사 장미 적색이고요. 동그라미 3번 마그마 관계 없습니다. 석회암 용식 된 지형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요. 조류의 퇴적은 갯벌이고요. 동그라미 5번 다소 지엽적인 거지만 알아두라고 했죠. 카르스트 지형은 용식작용인데 용식작용은 화학적 풍화에 들어가는 하나예요. 화학적 풍화라는 건 뭐냐면 암석이 제자리에서 썩는 거거든요. 그럼 썩는 건 어떤 환경에서 잘 썩어? 덥고 습할 때. 그 중에 여기서는 습윤을 강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5번 선진 지식적으로 봐두시면 좋겠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종교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글로 써줬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죠. 사진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많이 믿는다니까 그리스도교 메카가 성지라니까 이슬람 요거 남아있네요. 불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안 보고 여기 저렇게 좁혀졌는데 안 보고 뭐 여기에서 혹시 이거 힌두교 이렇게 간 사람은 없겠지? 네, 이렇게 가면 안 돼.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말을 할게. 약간만 지엽적으로 꼬아볼게.
주요 전파 지역에 이렇게 있으니까 남부아시아 인도 쪽이 아니라 그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들을 얘기하니까 불교거든. 근데 동남아시아에도 예를 들면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응? 아니면 베트남에 수없이 많은 사원들 힌두교 양식으로 지은 것들도 있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거 보고 남부아시아 없으니까 저는 힌두교 아니고 불교라고 생각했는데요 라고 해도 맞긴 맞는데 힌두교가 여기에 반드시 없냐. 동부아시아 쪽은 얘기할 수 없지만 동남아시아엔 힌두교 관련된 유적들도 존재해요. 사원에. 불교 사원인데도 그 양식이 존재해요. 근데 왜요? 과거에 그쪽에 영토를 인도 애들이 확장했을 때.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서 이걸 줬기 때문에 이렇게 더 확신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이런 주어진 전제 조건 안 보고 자기의 생각이 좁혀져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동부아시아 빼버리고 동남아시아 관련해가지고 진짜 힌두교 관련된 사원이 나왔는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불교 가버리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좁혀준 것도 보면서 보편 종교만 쭉 펴줬다는 거 감안하고 문제를 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이건 이슬람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 힌두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3번 이슬람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4번 모두 보편 종교였습니다. 동그라미 5번 제가 힌두교는 비교시키기 어렵댔죠. 근데 보편 종교만으로 딱 물었잖아요. 그건 불크이 발생 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되셨죠? 살펴봤고요. 16번 문제 건조 지형과 관련한 문제를 주고 있고요. 선지에서 뭐 곧바로 들어가죠. 1번에 보니까 건조 지역이 영강 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아니야. 증발량이 더 많은 유일한 기후잖아. 땡. 2번 선지는 사구인데 사구는 바람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암석의 경연차에 따른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진 건 건조 지역 중에서는 메사와 뷰트입니다. 메사와. 동그라미 3번 선상제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게 바다다. 맞습니다. 바르한 아닙니다. 바르한은 얘가 바르한이고요. 초승달 모양의 게 얘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건 바하다입니다. 이름 단순하게 외워야 된댔어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리을 플라야는 염호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말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 짜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이용합니까? 이용 못합니다. 5번은요. 메사와 뷰트 바로 2번 선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연차에 따른 차별적인 침식입니다. 침식, 퇴적 아닙니다. 오케이. 정답을 따라서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외우면 맞는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17번 문제 다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는 무슨 자료를 많이 주냐면 촌락이 아닌 도시를 많이 줘요. 근데 여기선 촌락입니다. 얘가 가장 촌락 비율이 높다는 건 가장 발전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국가 니제르 쉽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엄청나게 촌락의 비율이 낮다는 건 반대로 뒤집으면 도시화율이 되게 높다는 거고요. 그럼 대륙의 국가들이 하나씩 나온 상태에서 앵글로 라틴이니까 얘네가 둘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브라질이 되고 얘는 중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하고 브라질은 대륙으로 따지면 앵글로가 라틴보다 높긴 높은데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앵글로가 더 도시화율이 높으니까 더 촌락률이 낮은 녀석이 뭐일 거야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평평하게 낮아진 놈, 급격하게 낮아진 놈. 그럼 빨간색으로 체크한 건 반대로 말하면 도시 인구 증가율이 더 높았던 놈. 그래서 이게 라틴이 되는 거죠. 얘가 브라질, 얘가 미국, 요게 중국, 요게 니제르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 브라질은 1955년이고요. 여기 있고요. 브라질은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니까 이때 촌락의 비율이 6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도시 인구 비율은 40%란 얘기고 둘이 합이 100이니까 촌락이 더 많이 살았던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 맞고요. 니은은요. 가가 도시화율이 가장 높다라고 돼 있는데 촌락 인구 비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실용 문제입니다. 디귿은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시작된 시기가 다가 가장 빠르다라고 돼 있는데 다가 미국이니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았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고요. 리을은요. 도시화율은 100%에서 주어져 있는 촌락의 비율을 빼게 되면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다가 아니라 누구야? 나에 들어가는 중국은
촌락의 비율이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시의 비율은 55% 정도가 될 거예요. 반면에 지금 비교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라의 브라질은 와 이거 숫자 너무 애매한데? 한 18% 정도. 그럼 도시의 비율은 한 82%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복잡한 산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도시화율은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도시화율과 도시 인구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별개의 문제냐? 도시화율이라는 건 전체 인구분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인데 전체 인구가 많으면 도시화율이 좀 낮아도 도시 인구는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게 되면 브라질의 도시화율이 중국보다 브라질이 높아요. 오케이? 그런데 전체 인구는 중국이 브라질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선생님 국가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인구를 알아요. 이러면 계산을 할 수 있긴 있지만 이거는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지라는 거 정도만 해도 세모만 쳐도 나머지 선지가 명확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을 선지의 의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전체 인구에 따라 도시화율이 설령 높아도 도시 인구는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의도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 그런 조금 난도 있는 문제였고요. 18번은 28번의 왼쪽이 제가 푸모 해설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라는 건데 이거는 시카고인데 그거 몰라도요. 이걸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왜냐면 이렇게 다 갖춰졌다는 건 신대륙의 특징이고요.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이거예요. 5대5가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미국이죠. 미국. 응? 일반적인 도시지력 내역으로는 요겁니다. 요거 신대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대5가 나오면 무조건 미국이죠. 이게 시카고인지 몰라도. 그리고 이 녀석은요. 방사형 도로망도 힌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개선문이 조금 더 직접적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도시의 중심부가 낮은 건물이 많대. 일반적인 게 아닌 거야 이거는. 원래 도시의 가운데가 높은 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게 유럽의 유형이라고 했지. 오스만 이런 것까지는 어렵고. 그러면 여기에서 선지에서 기억은 가가 해당 국가의 수도다라고 나와 있는데 5대5 주변에 미국의 워싱턴이 있진 않거든요. 요거는 좀 그러네. 시카고라는 걸 알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인데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거기는 한데 기억 선지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니은은요. 이것도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라데팡스를 보면서 프랑스를 떠올려주면 좋기는 좋은데 많이 나왔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억 니은은 솔직히 쉽지가 않고 디귿은 무조건 틀렸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을은 무조건 맞았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디귿하고 리을을 명확하게 해준 상태에서 보게 되면 리을은 무조건 맞아야 되고 리을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디귿은 무조건 틀렸다 하게 되면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풀었냐면 선지가 없는데 기억하고 리을은 모르겠다 칩시다. 근데 디귿하고 리을은 적어도 리을은 무조건 틀렸고 디귿은 맞은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리을 들어가 있는 선지를 남기게 되면 4번 아니면 5번인데 4번 선지는 니은 리을이고 5번 선지는 디귿 리을이니까 5번이 틀리고 정답은 4번으로 간다는 거야. 추잡하니? 근데 이렇게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답이라도 맞아야지. 선지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너희들 조금 더 점수 잘 받게 해줄게. 그럼 잘 받아야지. 그걸 왜 걷어차.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특이했어요. 이 문제. 위경도를 제시해주면서 그 지역의 기후를 물었는데 이런 유형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뭐냐면 아까 2번 문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세계지도가 보통은 하나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주니까 진짜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네, 얘들아. 일단 첫 번째 힌트를 출제자가 하나 준 게 있는데 온대기후라는 걸 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위도와 경도를 줬어. 그래서 이게 정확한 게 어딘지는 몰라도 남반구 2개, 북반구 2개를 줬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경도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는 선지를 읽어봐도 대륙이 동안인지 서안인지를 판단하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위경도 모르면 진짜 어렵지.
위경도를 통해 그러니까 지역을 대략적으로 추론 못하면 진짜 어렵죠. 이제 선생님이 최대한 꾸역꾸역 한번 선제로 가볼게. 일단 지역은 찾을 수는 있는데 이 지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지도에다 한번 그려볼까? 대략적으로 표시해볼게. 가가 31도 N이니까 북반구라는 것만 봐. 경도가 121도면 아까 타이완 쪽에서도 120도 이스트를 썼는데 이쪽 어딘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가는 그래. 대륙의 동안이라는 것만 캐치해. 나는 남반구고 115도 이스트예요. 남반구고요. 115도 이스트면 90도가 여기라는 거 외우라고 했었고 180도가 여기면 이제부터는 쪼개기라고 했지. 그 반지점이 우리나라가 있는 135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110 여기에 보게 되면 5도면 그거보다 서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가 되겠죠. 뭐. 온대기후라고 했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세아니아의 어딘가 나 쪽에 호주 어딘가에 나 쪽 어딘가 보다 이러고 가면 돼. 여긴 너무 위로 올렸다. 미안. 회계선 쪽인데. 그리고 다는 34도 N이니까 북반구고요. 0도 웨스트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영국 본초 자우선이 지나는 데예요. 위도가 34도 정도. 34도 정도. 요 정도. 그다음 라는요. 33도 S고요. 남반구고요. 151도 이스트니까 이거보다 위도는 비슷했어요. 나와. 근데 더 동쪽인 거예요. 더 동쪽. 151도니까 여기 어딘가가 되는데 그냥 넉넉 잡아 여기 어디거나 바다 한가운데여도 좋고 오세아니아 이쪽이겠구나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선지로 들어가 볼게. 동그라미 1번. 1번은 다행히 위치를 몰라도 1월하고 7월하고의 기온을 묻고 있기 때문에 남반구냐 북반구냐만 알면 돼요. 가가 북반구였기 때문에 7월이 더 높죠. 1번은 무조건 판단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태양의 고도각은 8월이 10월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를 보시게 되면 태양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나와 관련한 태양의 고도각이 있고요. 1월 달이 7월 달보다 높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남반구라 그런 거예요. 태양의 고도각은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남반구라 더 높은 겁니다. 여름에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8월하고 10월하고 애매한 걸 준 거는 맞는데 전체적인 경향을 보라는 거지. 1월에서 8월이 1월하고 7월 있네. 1월이 지금 78이었고 얘가 36이면 일로 가면서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서는 또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 다시 다음 1월이 갈 때 78로 가는 거니까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게 8월하고 10월이면 10월 달이 더 증가하고 있는 쪽에 걸리는 거죠. 따라서 8월이 높다는 건 틀린 겁니다. 지금 2번도 위치 몰라도 추론으로 한 겁니다. 3번 선지는 7월의 계절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라고 되는데 3번은 딱 읽자말자 저는 이상했어요. 왜냐면 계절풍은 여름과 겨울의 풍향이 다른 거지 언제만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 자체가 이상한 거야. 언제만 받는 게 없어. 계절에 따라 풍향이 다른 거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의 다는 대륙의 서안 쪽이니까 아예 틀린 얘기가 된 거고 계절풍은 대륙의 동안이니까. 4번이 서안이냐 동안이냐를 구분해라 라는 건데 가는 대륙의 동안이라는 걸 경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릴 수 있고 라는 제가 그냥 얼버무려서 위치를 그려놨잖아요. 이게 만약에 호주 쪽이면 동안이 되는 거고요. 뉴질랜드면 사실 대륙의 서안이다 동안이다를 묻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확실한 오답으로 가긴 갔는데 라는 내가 그냥 아까 위치를 그릴 때 애매한 데 그려놨으니까 굳이 판단하지 않더라도 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 되는 건데요. 연교차는 똑같은 온대기후라고 했으면 대륙의 동안이 크다라는 겁니다. 대륙의 동안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판단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 건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를 소거법을 통해서 1, 2, 3은 1, 2는 위도만으로 할 수 있고 1번은 위도만으로 북반구라는 거 2번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약간의 추론 태양고도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위도를 가지고 하는 거고 남반구 북반구 그 다음에 3번은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없다. 하지만 이거는 대륙의 동안에서 그 계절풍 얘기 자체는 대륙의 동안에서 쓰는 건데 이거는 서안이다라는 거고요. 4번은 가가 대륙의 동안이라는 걸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은
그렇기 때문에 가가 대륙의 동안이니까 연교차는 가가 가장 크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게 세계 지도가 하나라도 들어있었으면 조금 나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 20번. 20번은 저도 이 문제를 두고 출제자들한테 약간 질문을 해봤거든요. 뭘 질문을 했냐면 문제를 풀 수 있겠는데 이거 두 개가 함정이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최하늘 18도에다가 선을 긋고 봤어요. 그랬더니 얘 열대기호고 얘 열대기호고 얘 열대기호더라고요. 근데 얘가 연교차가 아주 큰 건 아닌데 18도 미만으로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얘를 열대고산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얘가 이 둘 중에 가지 않을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함정으로 느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정으로 안 느꼈다면 다행이고요. 사실은 이 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연강수량이었고 연강수량이 압도적으로 1월하고 7월만 했지만 적기 때문에 여기에 칠레를 3등분했을 때 건조기후 지역이 있죠. 그래서 얘가 라로 먼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모두 18도 이상에 있으니까 열대기후인데 봤더니 강수의 차이는 모두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차이가 있어도 60mm보다 다 위에 있단 말이야. 열대우림. 그럼 얘네 두 개는 건기가 뚜렷한 건데 몬순이냐 사바나의 문제냐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풀 때 열대기후 지역의 건기는 겨울이잖아. 그럼 얘는 1월이 겨울이다. 얘는 7월이 겨울이다. 그럼 얘는 나 남반구야. 얘는 나 북반구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에 제일 가까운 데가 얘인데 얘가 페루의 이키루스라는 데인데 그게 그 지역을 알았다 몰랐다를 떠나서 가장 적도에 가까우니까 저 녀석을 A가 아니라 가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얘가 북반구 쪽으로 갔으니까 나 얘가 남반구 쪽으로 갔으니까 다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서부터 나가 다라 잡아주자는 거예요. 1번 가 열대기후죠. 일교차가 더 커요. 맞습니다. 2번 오랜만에 나왔네요. 나에서는 여기요. 1월이라고 하면 적도 수렴대가 어디로 간다? 남반구 어디론가 간다. 그럼 무역풍은 적도 수렴대로 가는 거잖아. 이게 얘들아 이렇게 가다 휜다 뭐 한다는 전향력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가야 돼. 적도 수렴대가 여기 있으니까 무역풍은 적도 수렴대로 불어가는 거니까 그럼 적어도 북쪽에서 불어온 북풍 계열의 바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북동인지 북선지는 모른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2번은 명확한 오답이 되고 정답은 따라서 2번인 거야. 이거 봐. 무역풍 관련한 거 풀어야 되는 거 연습해야 된댔잖아 선생님이. 동서 이런 건 안 해도.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요. 3번은요. 한류라고 되는데 한류 사막 얘기하는 거고요. 4번은요. 대륙성 강수는 열대기후 지역에 내리는 거고 우기에 내리는 겁니다. 가는 건기가 없지만 다는 건기가 있어요. 따라서 가가 더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남해기선 여기 있으니까 누가 가깝니? 판단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문제를 모두 다 살펴봤고요. 세계지리에서 19, 20번이 기후 문제인데 이 자체도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난도가 더 올라갈 길이 있어요. 뺑값 문제로 지금까지 많이 내왔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는 지금 자제되어 있는 것 같고 절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9월 달에 좀 지켜보고 싶은 게 뭐냐면 2번하고 19번 같은 위경도를 줬는데 전체 세계지도가 없는 것이 굳어질 거냐. 왜냐면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지만 그땐 9월이었고 실전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예 6월부터 이렇게 가니까 이게 경향으로 굳을 거냐 안 굳을 거냐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좀 궁금해요. 간단하게 세계지도 그리는 연습하면서 주요 기준선을 외웠던 걸 써먹으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경향으로 굳어진지 안 굳어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프 이제 더 늘어날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많은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 풀면서 적응력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국수 잘 주말 사이에 피드백 하시면서 앞으로의 전체적인 수험 생활의 방향을 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 있거나 같이 풀어나가고 싶은 문제 있으면 Q&A 질문 게시판에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인스타 DM을 보내주셔도 좋아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희망에 찬 얘기만 해드리지는 않아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 생각이야. 내가 따끔하게 얘기해서 현실을 깨치고 마음을 상하는 게 낫지. 나중에 수능 성적표 받고 후회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면 혹은 격려가 필요하면 그것도 해드리고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면 그것도 해드릴 텐데 같이 한번 마음의 문을 여는 친구들한테는 머리를 맞대고 가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